네, 이제 됐습니다. 그 서한 초음파를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시거나 해보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아니면 앞배를 한번 봤다 그러신 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주제가 서한 초음파로 되어 있어서 서한 초음파를 준비했는데 이게 좀 관심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준비를 일단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이런 것들을 초음파를 볼 수 있다. 이 정도는 볼 수가 있고 어느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미경한다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앞배에 대해서 아펜디사이티스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이제 보시고 너무 이제 하시는 관심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이 많지 않고 또 보는데 좀 약간 솔리드 올바는 보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공부도 하고 이제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학과는 이러한 순서로 전체적인 내용, 스캔 방법, 그리고 노멀 아펜딕스와 아펜디사이티스, 그 밖에 이제 소화관 질환들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급성질환이 많습니다. 많이 아프기 때문에 엠표에서 다음에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맥시멀 포인트 포인트에서 바로 스캔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전체적으로 시스테마틱하게 로우 프리퀀시를 먼저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스캔을 해가 이상 부위를 찾고 하이 프리퀀시를 바꿔서 자세히 관측하는 이런 방법이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소화관 초음파에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레이비드 컴프레션 테크닉, 즉 점진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스킬은 장관이나 장관 내의 가스를 밀어내고 장관과 트랜스듀서 사이의 거리를 좁혀줌으로써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압박에 의해서 병직이나 통증이 유발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해야 될 것은 직경이 늘어나 있는지, 벽이 두꺼워져 있는지, 벽이 두꺼워져 있으면 이 층구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어느 층이 두꺼워져 있는지 관찰하고, 종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또한 주위에 장관막에 이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림프절 정대가 동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질환은 대부분은 이제 층구조가 유지가 됩니다. 층구조가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만 심해지거나 만성기가 되면 일단 층구조가 소실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메스는, 캔서는 층구조가 소실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리오시사이티스 케이스인데, 시쿰에 월티크닉이 보입니다. 고액으로 보이는 서브뮤코자층이 주로 많이 두꺼워져 있고, 그렇지만 머슬층과 이렇게 층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칭적인 비율을 보입니다. 반면에 캔서는 층구조가 구분이 안 되고 비대칭적인 이런 월티크닉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크론 디지즈는 염증성 질환이지만은 심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서브뮤코자층이 좀 저역화되고 이렇게 층구조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볼은 이제 5개 층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스토막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스몰 바울과 라지 바울은 조금 더 단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층은 이제 콘텐트와 셀룰 인터페이스인 부분이 고에코로, 그리고 머스큘러 뮤코자를 포함한 서브뮤코자층이 저에코로, 그리고 서브뮤코자층이 고에코로, 그리고 머슬층이 저에코로, 그리고 실화자층이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바울에서는 보통 이제 서브뮤코자층 고에코, 그리고 머슬층 저에코 이렇게 두 층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월티크닉은 이렇게 뮤코자층에서 실화자층까지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파구스, 스토막, 스몰 바울, 라지 바울을 관찰하면 되는데 이 정도 이런 포인트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크리닝을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보면은 우리가 방사선 초음파를 할 때 관찰하게 되는데 트랜스펄스로 이렇게 관찰하면은 이렇게 보통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왼쪽 사이로이드 로브의 그 뒤쪽에 이렇게 에스파우스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롱기튜디널을 보면 이렇게 광각 구조로 보이고 침을 삼키면 침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이런 다이버티큘럼이 있는 것이 S로 인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케이스는 이제 오른쪽에도 이렇게 다이버티큘럼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S로 인해서 이제
FNL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에피가스트림의 롱지튜디널 스캔에서 리버 뒤쪽에 이렇게 라운드하게 보이는 이제 이지 정신을 관찰할 수 있고, 이걸 따라서 트레이싱을 하면은 푸두스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막은 에피가스트림 트랜스퍼스 스캔으로 푸두스 바디 쪽 그리고 엔트론 쪽을 이렇게 스캔할 수가 있고, 파이로렉 기운을 통해서 뷰널 걸브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이런 영상을 얻을 수는 없고, 이 경우는 이제 물을 먹고 검사한 경우입니다. 케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에피가스트레인이 이틀 동안 있었고, 에피가스트릭 롱지튜디널 스캔에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쪽에 이제 월피큰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칭적인 월피큰이 보이고 승부조가 구분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양성적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는 그 AGML 케이스였습니다. 반면에 이와 같이 층이 구분되지 않고 비대칭적인 이런 월피큰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든 이원 같죠, 그렇죠? 그래서 슈더 히든 사인이라고 불리는데 리버에도 이렇게 S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비대칭적이고 층 구조가 소실된 경우는 말리그넌 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리버 메탈을 동반한 가스트릭 캔서 환자였습니다. 유대능은 판크레아스 헤드의 외측에 라테럴 측에 지위 근처에서 이렇게 관찰이 할 수가 있습니다. 스몰바울을 스캔할 때는 이렇게 잔디를 깎듯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캔을 해야 됩니다. 길이가 많이 길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주넘 부위 그리고 1, 2 부위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트랜스퍼스 롱지튜디널 스캔을 병행해서 검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지 바울은 크로스 섹션으로 먼저 어센딩 그리고 트랜스퍼스 그리고 디센딩 시그모이드를 스캔하고 렉툼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롱지튜디널 스캔 같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풀바울과 라지 바울이 이제 위치가 고정된 부분도 있지만 고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와 같이 페리스타시스 유무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주돔이고 여기는 시그모이드 콜론입니다. 상대적인 위치나 페리스타시스 정도, 그리고 스몰 바울에는 이와 같은 펠플링 폴트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구분을 하고, 라지 바울에는 아우스트레이션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제주돔에는 이와 같이 펠플링 폴트들이 잘 보이지만 혐의 달리면 디스탈로 가면은 이와 같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센딩 콜론에서 이렇게 잘 보이는 하우스트레이션도 디스탈에 같이 시그모이드 쪽으로 가면 잘 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섹션을 지금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방법이고, 롱지튜디널 스캔으로 보면 이렇게 하우스트레이션이 보이고, 내부의 분변이나 가스에 의해서 쇄도잉이 보이고, 얇은 월이 보입니다. 시그모이드 콜론은 소아스 머슬 앞쪽에서 이제 레프트 로어 쿼드런트에서 이렇게 따라서 트레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디센트이고 시그모이드 콜론을 이렇게 따라서 트레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렉툼은 유리너리 브레더 뒤쪽으로 이렇게 라운드한 스트럭처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에서는 유테러스 보이고 남성에서는 프로스페이터스 같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노멀 아펜디스와 아펜디사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멀 아펜디스는 소견을 알아야지 아펜디사이티스를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근처에 생기는 다른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멀 아펜디스를 찾아서 앞에가 괜찮은지 이야기를 해야지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나토미를 간략히 보면은 어센딩 콜론에서 이제 식품이 되고 이 사이 쪽에 218밸브 IC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오리파이스는 IC밸브의 한
RC11에서 2cm 하방에서 메디알이나 포스터널 메디알 쪽에서 버딩을 합니다. 그리고 숭수감막에서 내조 아펜딕스에 의해서 봉합벽에 연결되어 있고 층구조는 그 앞에 이야기했던 소화관 층구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층으로 구분이 되고 보통은 이와 같이 3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충수의 팁은 이제 고정이 되어 있지만 베이스는 고정되어 있지만 팁의 위치는 아주 다양합니다. 터미널 뒤쪽 그리고 앞쪽 그리고 펠비스 그리고 서브시칼 그리고 홀론 뒤쪽으로 이렇게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게 펠비스 쪽이거든요. 그래서 터미널 뒤쪽 그리고 펠빅 리전을 먼저 찾아보고 거기서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스캔하는 방법은 로우 프리퀀시 그 콘벡스 프로브를 이용해서 키드니, 라이트 키드니를 롱기튜디널 스캔으로 잡고 여기 연결된 어셈블리 플로우를 따라서 프로브를 내립니다. 그러면은 시쿰이 끝나는 부위에서 이 하우스 디렉션을 보이는 가스 쇄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위치에서 이제 트랜스버스를 바꿔서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리니어 플로우를 바꿔서 고액상도로 관찰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펜딕스 버딩하는 부위고 롱지튜디널로 트레이싱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먼저 가장 레트럴에 있는 부위가 이제 시쿰이 되겠습니다. 시쿰은 범피가 아니라 이제 분평과 가스가 섞여있기 때문에 이런 가스 패턴을 보이고 여기 연결된 터미널리움은 좀 스무스한 가스 패턴을 보이고 페리스타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저액골 보이는 소아스 머슬이 있고 그리고 메디알 측에는 일리악 베슬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다 파악하고 그 IC 밸브는 이렇게 이제 잘 관찰이 될 수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쿰과 터미널리움이 만나는 부위를 잘 찾아서 그 부위가 IC 밸브라는 것을 유추해보고 거기서 2-3cm 하방에서 포스테러 메디알 혹은 메디알로 버딩하는 아펜딕스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찾은 후에는 이와 같이 롱지튜디널 그리고 쇼데시스 뷰로 이렇게 트레이싱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용되는 테크닉들이 몇 가지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드렸듯이 점진적인 압박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너무 컴프레션을 너무 많이 하면 콜랩스 됐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컴프레션이 너무 약하면 터미널리움에 의해서 가려져서 아펜딕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이런 압박을 통해서 터미널리움과 소아스 머슬 사이에 있는 아펜딕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왼손으로 이렇게 환자의 등을 받쳐서 프로브와 그리고 아펜딕스의 거리를 좁혀주면 이렇게 특히 오비자한 환자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간혹은 이제 시쿰 뒤쪽에 아펜딕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파에서 관찰하면 보이지 않겠죠. 시쿰을 안에서 그런 경우에는 포스테리어 오브릭 포지션을 취해서 옆구리 쪽에서 스듬히 스캔을 해서 시쿰 뒤쪽에 있는 아펜딕스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프레그넌시 환자에 있어서 환자 그 태아의 머리에 의해서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간혹은 오비즈하거나 딥펠빅 아펜딕스 같은 경우에는 그 리니어 프로브로 잘 관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컨벡스 프로브로 관찰했을 경우에 더 잘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발 아펜딕스의 첨가 소견을 먼저 보면은 다이아미터가 보통 한 6mm가 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혹은 이제 이렇게 에어나 피시스로 가득 차 있는 경우에는 6mm가 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반한 형태를 취하지만 역시 내부에 뭔가 차 있을 경우에는 라운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컴프레션을 하면은 컴프레션이 됩니다. 그리고 끝이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1 같은 경우에는 아펜딕스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쭉 따라가 보면 끝이 없습니다. 연속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 노멀 아펜딕스는 내부에 이런 고액고의 가스를 세그먼트라는 가스 쇄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아펜디사이티스가 되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따라서 이제 스캔을 하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ppendicitis는 좀 반대가 되겠죠. 다이아메터가 그 6mm 이상, 보통 7mm 이상 이렇게 되고, 뮤럴 thickness도, 월 thickness도 한 3mm가 넘고, 내부에 appendicitis가 있는 경우가 있고, 주위 장각막의 염증에 의해서 고액으로 보이게 되고, 컴프레션을 해도 눌려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 도플러상에서 혈관벽이나 주위 장각막의 증가는 혈류 신호를 보이고, 림프노드가 이날리노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에는 이렇게 이제 잘 정상하고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슈퍼레이티브로 진행이 되면은 서문과 자층이 많이 두꺼워지게 되고 강그레너스 체인지를 하게 되면 서문과 자층에 단락이 생기거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케이스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심화부 동통. 조기에는 심화부 동통으로 이제 appendix 환자가 많이 옵니다. 디폴트 페인, 비세랄 페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고, 그렇지만 텐더니스가 RLP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C꿈이 되겠고, C꿈에서 이렇게 버딩하는 나오는 이제 appendix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트레이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이아메터가 1cm 이상으로 많이 늘어나 있고, 그렇지만 서브뮤커 자층이 좀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스프레이티브 아펜디사이티스인데 경영적인 아펜디사이티스 소견을 보이고 아직 네크로시스가 진행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와 같이 전벽은 서브뮤커 자층이 보이지만 후벽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서브뮤커 자층의 단락이나 이제 잘 안 보이게 되는 경우는 강그레너스 체인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포퓰레이션이 임박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게 이제 appendix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아메터가 굵지는 않습니다. 점점 끝나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세스가 플루이드 컬렉션이 있죠. 이런 경우 이제 앱세스를 형성한 경우에는 포퍼레이티드 아펜디사이티스인데 이런 경우에는 프록시말 쪽에 보면은 4mm로 다이아메터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참고 앞에 이쪽만 보면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잘 안 보이거나 이제 다이아메터가 정상인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앱세스를 먼저 찾고 이제 앞에를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라이트 플랭크 페인으로 환자가 왔습니다. 위열이 있었고, 임파상에서 보면 슈파인에서는 그 appendix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포스테리어 오브리크 포지션을 CI해서 옆구리 쪽에서 이렇게 스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C꿈이 있는 부위인데 C꿈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appendix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가 베이스고 이쪽이 TV입니다. 혈류 신호가 보이지 않고 서브뮤커 자층이 단락이 보입니다. 그래서 레트로시칼 아펜디사이티스로 강그레너스 체인지가 온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레트로시칼 아펜디사이티스는 플랭크페인과 같은 비정력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포지션 체인지를 해야지 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아펜디스가 정상입니다. 정상으로 보이지만 디스탈에 가서 이제 아펜디콜리스가 있고 다이아메터가 늘어나 있는 이런 소견을 보입니다. 이와 같이 힐에만 국한된 디스탈 아펜디사이티스가 있기 때문에 앞에 아펜디사이티스가 의심되는데 이제 우리가 프록시만 보면 안 되고 디스탈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이제 질환을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로어 쿼드런트 우량 페인을 갖고 레프트 로어에서 시그모이드 콜론을 트레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싱하니까 내부에 이제 앱세스 포메이션을 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이제 피칼리스 등이 보이고 앱세스에 대한 저혈구가 보입니다. CT상에서도 앱세스가 있고 주위에 다이버티큘라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경우는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코퍼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액세스가 생긴 게 있습니다. 다이버티큘라이티스는 이렇게 초음파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쪽으로 돌출된 기실이 보이고, 그리고 안에 이제 피칼리스 등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주위 장벽에 이제 삐크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장각막에도 이렇게 고액으로 인플라메이션 소견이 보이고, 또 플로에서 증가된 혈류 신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증상이니까 이걸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 그 아펜디사이티스가 아니고 이제 다이버티큘라이티스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있더라도 아펜디스가 정상인 것을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동반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라이트 로퍼드런트 페인 주소로 내원한 15세 남자 환자에서 시칼 월이 이제 서브유보다 위주로 두꺼워져 있고 IC 밸브도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된 혈류 신호를 보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일리오시사이티스 케이스입니다. 비슷한 증상으로 올 수 있는데 보통 어린이나 초소년에 소발하고 여러 가지 이런 세균 감염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론이나 이제 아펜디사이티스와 관계가 필요한데 특히 아펜디사이티스는 림프절 동대나 터미널 염증을 같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상 아펜디스 찾아서 아펜디사이티스가 아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는데 레프트 로우커들한테 이제 시그모이드 콜론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메스 포메이션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스토마 캔서하고 비슷하죠, 그죠? 슈도피드니 사인을 이렇게 보이는데 시그모이드 콜론 캔서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콜론 캔서는 이제 좁저먼트로 이제 불규칙한 벽부요가 보이고 침구조가 소실되고 내부에는 이제 가스나 등에 의해서 강한 해코를 보이기 때문에 기근이 모양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아관 초음파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아펜딕스부터 찾아보고 그와 감별을 해야 될 다이버티큘라이티스 등을 찾아보는 순서로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명료하시죠. 소아관 초음파는 사실 제일 활용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솔리드 오간에 초음파하는 경우는 그 특정한 병을 찾기나 또는 환자가 검사하러 왔는데 그 소관 초음파는 배 아프다 하시는 오만 초음파하시면 되거든요. 소관 초음파는 바로 그 자리에서 환자의 베드사이드에서 할 수 있고 또 이거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소관 초음파는 처음에 배울 때 어렵지만 한번 배우고 나면 굉장히 소관 초음파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오늘 끝나고 강의 라이브 끝나고 난 뒤에 핸즈온 할 때 주로 소관 쪽 초음파를 많이 배우셔가지고 오늘 키포인트를 배우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준비 좀 해주세요.